자, 인절미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치는 떡류가 나오는데요. 치는 떡류, 도병이죠. 자, 치는 떡류의 대표적인 인절미. 인절미가 실기시험에도 이번에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만드는 과정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들어가는 재료는 간단하죠. 찹쌀가루, 소금, 물, 설탕. 찹쌀가루를 소금 넣고 물 넣고 설탕 넣고 찐 다음에 콩고물을 묻혀내는 그런 떡인데요. 찹쌀가루에 소금 넣죠. 자, 그 다음에 물잡기 한 후 설탕 섞어서 찌면 되는 겁니다.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아까 메떡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얘도 크게 그 방법은 똑같죠. 그죠? 쌀에 소금 넣고 물잡기 한 후에 설탕 넣어서 고물 넣습니다. 이 순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찌죠. 자,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보면은요. 자, 찹쌀가루에 소금 넣고 고루 비벼서 주먹 쪄서 찐 다음에 찌고요. 자, 그 다음에 스텐볼에 쏟아 부은에 얘는 치는 떡이기 때문에 이게 과정이 추가가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다 찐 다음에 치는 떡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치대주는데요. 소금물을 조금씩 추가해 가면서 방망이로 치는데 소금물을 넣는 이유는 들러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치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 찌된 떡은 어떻게? 넓은 쟁반이나 이런 데 넓게 펴서 모양을 네모 반듯하게 잡아준 후에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콩고물을 묻히면 되겠습니다. 자, 인절미를 찌기 전에 지금 찜기에 쌀가루를 얹기 전에 설탕을 조금 뿌린다는 얘기가 뭐냐면 대나무 시루가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 쌀가루를 이렇게 쌀가루를 주먹 쪄서 안 치게 되는데 이 쌀가루 주먹 쪄서 안 치기 전에 이 대나무 시루 위에 어떻게 설탕을 이렇게 한번 좀 뿌려준다는 얘기예요. 자, 설탕을 뿌리지 않고 찹쌀가루를 바로 얹게 되면 시루 밑에 완전 떡 들러붙어요. 우리 아마 찹쌀 얼마나 들러붙는지 아실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설탕을 뿌려서 찹쌀 위에 얹으면 들러붙는 게 좀 덜합니다. 그래서 설탕을 좀 뿌려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가래떡 보겠습니다. 메떡의 대표적인 찌는 떡입니다. 찹쌀을 주먹 쪄서 찌면 인절미가 되는 거고요. 맵쌀을 주먹 쪄서 치면 가래떡 혹은 절편 혹은 떡볶이떡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가래떡은 맵쌀에 물잡기를 준 후에 길게 뽑아내죠. 가래떡은 길게 뽑아서 장수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죠? 자, 밑에 보시면 쌀가루에 소금 넣어서요. 찜기에 찌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방망이로 친 다음에 가래떡 모양으로 성형하면 되겠습니다. 인절미랑 똑같죠? 뭐만 달라요? 맵쌀가루, 찹쌀가루만 바뀌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요. 떡국떡은요. 위에 만든 가래떡을 얘를 얇게 썰어낸 떡이죠. 그래서 설날에 떡국이나 떡만둣국으로 끓여 먹었는데 얘는 엽전 모양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재물을 많이 벌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떡국의 다른 이름 요거 시험에 출제됩니다. 떡국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해서 첨세병, 하얗다고 해서 백탕, 떡병자를 써서 병탕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첨세병, 백탕, 병탕. 자, 만드는 재료 단촐하죠. 맵쌀가루, 소금, 물입니다. 쌀가루에 소금 넣고 물잡기 해서 찜기에 찐 다음 치댑니다. 그죠? 방망이로 치대서 가래떡 모양으로 성형해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절편 나오죠? 절편도 어떻게 해요? 똑같죠? 가래떡 만드는 과정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떤 게 추가되냐? 가래떡 모양이 아닌 절편 모양으로 성형을 하고요. 마지막에 참기름 한번 발라내는 정도. 그래서 추가된 재료는 참기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계피떡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만든 가래떡 그리고 절편의 반죽에서 밀면 가래떡 모양으로 성형하지 않고 밀어서 저강금 넣고 찍으면 바람떡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추가가 됐는지.
쌀가루에 소금 넣고 물주기 한 후에 찐 다음에 방망이로 쳐서, 그죠? 방망이로 쳐서 저강금은 미리 만들어 놓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찐 턱을 얇게 밀어서 파당금 넣고 찍습니다. 그 다음에 참기름 발라내면 계피떡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빚는 떡류가 좀 나오는데요. 자, 빚는 떡류는 대표적인 게 송편이죠. 송편. 송편은 시험에 정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송편 같은 경우에는 맵쌀을 반죽을 하는데 맵쌀을 반죽해서 소를 넣고 오물이죠. 그래서 반달 모양으로 성형한 떡으로 추석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추석. 소를 꽉 넣고 오므리는 과정이 보가 달아나지 말고 꼭꼭 싸매 있어라. 그래서 복떡이라고도 옛날에 불렸어요. 지금은 추석 때만 먹지만 옛날에는 사계절, 중요한 일이나 좋은 일이 있을 때 만들어 먹었다고 해요. 아이 돌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면 요즘에는 실은 돌상에 송편 잘 안 올리죠. 꿀떡, 비슷한 꿀떡으로 좀 대체가 많이 됐는데 원래는 송편이 맞습니다. 돌상에 딱 4개죠. 백설기, 송편, 경단, 무지개떡 이렇게 있는데 송편도 꼭 함께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송편에 들어가는 재료는 속고물은 서리태입니다. 왜냐하면 서리태로 실기시험을 보기 때문이죠. 물론 송편의 속고물은 녹두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고물을 깨고물이라든지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여기서는 서리태를 일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리태만 바뀌면 되니까요. 자, 콩을 12시간 정도 불리죠. 충분히 불려서 쌈적 거품을 걷어내 가며 삶아주고요. 물기를 빼놓습니다. 그래서 콩은 이렇게 전처를 해두면 되겠고요. 똑같은 과정 또 나오죠. 쌀가루에 소금 넣고 얘는 익반죽을 하죠. 익반죽. 자, 그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떼어내서 소를 넣고 꼭꼭 오므린 다음 송편 모양으로 성형을 해서 올려 찐 다음 뜸을 들이고 기름을 발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쑥개떡이 나오는데요. 쑥개떡도 시험 문제에 좀 나왔었습니다. 쑥개떡은요, 빚어지는 떡이죠. 빚어지는 떡. 자, 쑥개떡은 맵쌀가루에 쑥을 넣고 반죽해서요. 둥글럽적하게, 그죠? 이런 형태로 둥글럽적하게 빚어 만든 떡이고요. 들어가는 재료, 쑥가루, 참기름 등이 있습니다. 자, 쌀가루에 소금을 넣고 쑥가루 넣죠. 천연색소 항상 처음에 넣는 거죠. 그 다음 쑥가루 넣고 그 다음에 반죽을 한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떼어내서 둥글럽적하게 만들어서 찐게 찐 후 기름을 발라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쑥개떡 한번 봤고요. 자, 꿀떡. 꿀떡은요, 얘도 마찬가지로 치는 떡인데, 자, 꿀떡은 뭐냐면 설탕과 참깨가루를 넣고 오물이죠. 그래서 작은 원형, 복주머니 형태의 모양으로 만드는 건데, 이 설탕을 딱딱한, 원래 설탕이 좀 딱딱하죠. 그죠? 형태로 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2시간, 3시간 지나고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설탕이 녹는 시간을 좀 줘야 돼요. 우리 꿀떡 먹을 때 탁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처럼 톡 터지죠. 그 부분이 꿀 같다고 해서 이제 뭐 꿀떡 이렇게 부르시는데 설탕이 떡에 있는 수분을 끌어당겨서 자기들이 좀 녹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2~3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좀 좋고요. 이 꿀떡 같은 경우에는 물잡기를 해서 아까 그 반죽이랑 과정은 똑같대요. 가래떡, 절편, 그 다음 바람떡 만드는 과정에서 똑같은데 얘는 단지 뭐예요? 안에 소금을 넣는다. 깨소. 그죠? 깨소를 넣어서 동그랗게 성형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쌀가루에 소금을 넣고 그 다음 물자기 해서 찐 다음에 치죠. 스텐볼에 친 다음 도병이기 때문에 안에 깨소를 넣어서 동그랗게 말아 참기름을 바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경단도 실기에 출제가 되어 있는 문제죠. 경단. 자, 경단 한번 보겠습니다. 익반죽하죠. 익반죽. 날반죽하는 게 아니고 익반죽하죠. 그 다음에 동그랗게 빚은 후에 끓는 물에 삶아서 콩고물을 묻힌 떡으로요. 찹쌀가루에 소금을 넣죠. 그 다음 익반죽을 합니다. 그 다음 적당한 크기로 떼어서 동그랗게 빚은 후에 끓는 물에 넣어서 삶아. 그런 다음에 동동 떠오르면 찬물에 헹궈서 콩고물을 묻혀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단 봤고요.
자, 그 다음 만드는 과정은 붓구미가 나오는데요. 붓구미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요번에 작년이죠. 그죠? 작년에 추가가 된 내용으로 찹쌀가루에 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지져낸 뭡니까? 유전병입니다. 그죠? 유전병 기름에 지지는 떡. 자, 들어가는 재료는 찹쌀가루, 설탕, 소금, 파당금, 대추, 숟가 정도가 들어가고요. 일단은 찹쌀가루에 소금을 넣고 익반죽한 후에 적당한 크기로 떼어내서 둥글넓적하게 빚은 후에 파당금 넣고 이제 맞아 붙여서 그 다음 위에 쑥갓으로 장식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한 한쪽 편을 맞아 익힌 후에 소를 넣고 그 다음에 대추와 쑥갓 장식해서 그릇에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진달래화전 보겠습니다. 진달래화전은 찹쌀가루를 입반죽해서 팥소를 넣어서 다시 반달 모양 접어서 만드는 붓구미 모양하고 다르게 얘는 접지 않고 진달래 꽃을 얹어서 기름에 지져내는 떡이죠. 자, 들어가는 재료가 추가되는 건 진달래 꽃이 추가가 되겠고요. 자,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찹쌀가루에 소금을 넣고 섞어서 익반죽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둥글넓적하게 빚은 후에 진달래꽃은 꽃술을 떼고 물에 씻어서 물기를 빼서 팬에 기름을 두르죠. 그 다음에 반죽을 올린 다음에 한쪽 밑에 닿은 부분이 팬에 닿은 부분이 익으면 뒤집어서 맞아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면이 익으면 뒤집어서 꽃을 올리고 장식해서 다른 한쪽도 맞아 익혀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진달래화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떡류 보겠습니다. 여기서 기타 떡류 약밥이 나오네요. 약밥은 정말 중요합니다. 약밥.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약밥은요. 다 중요해요. 여기는 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보시면 들어가는 재료 중요합니다. 찹쌀, 그 다음에 흑설탕, 황설탕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흑설탕, 황설탕, 꿀, 물, 대추고, 간장, 참기름 반, 대추잣. 자, 찹쌀에 이런 재료들을 넣어서 찐 다음에 참기름, 꿀, 간장으로 버무려 만든 음식이다. 그리고 얘부터 이것도 나와요. 꿀을 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약식, 약반이라고도 불렸다. 언제? 정월대보름 다 나옵니다. 이게 지금 다 지문이에요. 시험 문제. 자, 만드는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찹쌀을 불린 후에 물기를 빼고 찜기에 한번 쪄요. 일단. 여태까지 만든 떡들의 과정하고는 약밥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 기타 떡류에 속하는 건데 일단은 물기를 빼고 찜기에 쪄요. 자, 40분 정도 찐 후에 소금물을 끼얹어서 위아래를 뒤집어서 다시 찝니다. 그 다음 이 속고물 손질을 하고요. 캐러멜 소스를 만든 다음에 어떤 것들 흑설탕, 간장, 계피가루, 대추고, 참기름, 캐러멜 소스 등등 소스를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뭐 백설탕을 쓰기도 하고 황설탕을 쓰기도 하고 흑설탕을 쓰기도 하는데 그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여하튼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찐 찹쌀에 약식 소스를 버무려서 중탕으로 찐다. 이게 또 나오죠. 중탕으로 찐다. 자, 약식 소스를 버무려서 중탕으로 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죠. 자, 약식 소스에 버무린 후에 면보를 씌운 후에 약간 30분 정도 두면은요, 약식 소스를 잘 흡수해서 중탕으로 쪄서 진한 갈색이 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소스를 버무린 후 바로 찌는 것보다 약간 좀 시간을 두면 더 진한 갈색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죠. 약자가 들어간 음식의 의미가 뭐냐. 꿀과 참기름 등을 많이 넣은 음식에 약자를 쓰기도 하고요. 몸에 이로운 음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약자를 쓰기도 합니다. 또는 꿀을 넣은 과자는 약과 꿀을 넣은 밥은 약식이라고 하였다. 이게 다 지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죠. 많이 나왔습니다. 냄비에 설탕과 물을 넣어서 중간불에 올린 뒤에 젓지 않고 끓입니다. 가장자리부터 갈색이 나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졸여서 전체적으로 진한 갈색이 되게 하고 설탕이 진한 갈색으로 변하면 불을 끄고 물엿을, 자 이게 또 불을 끄고 물엿을 넣고 고루 섞습니다. 이 온도도 나옵니다. 170도에서 갈색이 된다. 180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증편은 가볍게 좀 보겠습니다. 증편은요, 일단은 막걸리를 넣고 발효를 시키는데 40에서 45도씨 정도로 발효를 시키고요. 어떻게? 1차, 2차, 3차 발효까지 해서 증편 틀에 넣어서 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이름이 시험에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은요, 교재 뒤편에 보면 자주 출제되는 떡 이름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증편을 찾아보면 증편에 똑같은 이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뭐 기주떡, 기정떡, 뭐 술떡, 번거지떡 이런 것들 이 같은 이름이 시험에 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증편 뒤쪽에 344페이지에 보셔서 증편하고 똑같은 이름이 어떤 건지 기주떡, 기증떡 이런 것들 이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새머리 찰떡 한번 보겠습니다. 새머리 찰떡은 자, 새머리 찰떡은 실기에도 나오는 거죠. 얘도 중요합니다. 문제에 좀 자주 출제가 되는데 새머리 찰떡은 흑설탕이 녹아 흐른 모습이 시험에는요, 실기시험을 볼 때는 백설탕을 쓰거든요. 근데 원래 전통적인 방식은 흑설탕을 쓰는 게 맞고요. 흑설탕을 섞는 게 아니고 흑설탕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나씩 얹어요. 자, 그걸 찌게 되면 어떻게 흑설탕이 녹아서 이렇게 흐르겠죠. 그 모습이 그 새머리 편육의 기름, 그 흐른 모습, 그 기름과 비슷하다고 해서 새머리 찰떡이라고 불렸고요. 충청도에서 주로 즐겨 먹었던 떡이고 다른 이름,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모든배기, 모두배기. 부른다. 그래서 새머리 찰떡은 찹쌀가루에 여러 가지 고물을 섞어서 주먹 쪄서 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드는 과정 다 봤고요. 바로 챕터 4로 넘어가서 떡류 포장 및 보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시험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포장의 기능 4가지 한번 크게 한번 보면은요. 포장은 그냥 뭐 떡을 마르지 않게 싸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량의 기능이 있어요. 자, 규격할 수가 있겠죠. 어느 떡은 크고 어느 떡은 작고 어디는 많이 들어있고 조금 들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용량과 모양을 규격화 15g, 15g, 20g 딱딱 이렇게 규격할 수 있다는 포장의 기능이 있고요. 포장을 보고 제품의 성분, 중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식품을 또 보호해주죠. 마르지 않게 보호해주거나 아니면 빛, 산소, 수분, 이물질, 오염 등을 차단하는 식품의 보존 기능이 또 있습니다. 식품을 살 때요, 포장 상태로 봐서 만약에 포장이 뜯겨 있거나 그러면 오염이나 이물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장의 상태로 내용물의 변질이나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식품의 유통을 하는데요, 또 유통의 기능이 있는데 식품의 유통의 기능은 뭐냐면 판매 단위에 맞게 분배해서 운반하고 유통시키는 데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딱 판매 단위면 뭐 몇 박스 이렇게 단위로 해가지고 유통시키는데 포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포장 상태에 따라서 식품의 유통 범위를 확대하기도 하고 유통 중 손실을 줄일 수도 있으며 유통 중의 물리적인 손상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합니다. 자, 판매 촉진의 기능도 있죠. 디자인 이런 거 또 포장 보고 또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포장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뒤쪽에 좀 나오는데요. 그래서 포장은 포장지가 또 이쁘면 판매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장의 종류가 좀 나오는데요. 포장의 종류는 일반 포장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 포장은 주로 떡집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으로 이제 뭐 낱개 포장, 트레이 포장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냉동 포장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 포장은 일반적으로 식품의 온도를 영하 18도씨 이하로 냉각시키고요. 미생물의 증식을 차단하고 화학적 반응을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장기 저장하기 위한 방법이죠. 자, 떡을 냉동시키면 전분의 노화가 일시적으로 멈추는 거죠. 그래서 떡을 다시 꺼냈을 때 금방 막 찐 것처럼 이렇게 비슷한 식감을 그나마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동결된 떡은 영하 18도씨 정도에 저장하는데 냉동 변화 중에 품질 변화가 아예 안 생기는 게 아니죠. 그죠? 조금은 변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냐면 색소와 비타민이 파괴가 되고요. 단백질과 지방이 화학적 변화도 일어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지를 선택을 잘해서 되도록이면 이런 현상들을 조금 줄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요.
포장재는 내수성이 있고 산소와 외부의 수분을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이 같은 거 안 되겠죠, 그죠? 내수성이 약하기 때문에 저장과 운반 과정에서 압력에 잘 견뎌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만족시키는 포장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독성, 위생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냄새나 맛도 떡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 레토르트 포장은 이거는 뭐 한 번씩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주로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카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토르트 포장지에 넣어서 100도나 120도로 가열 처리해서 살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떡을 보관하기에는 어떻게 가열 처리를 넣어서 가열 처리를 한번 다시 하기 때문에 호화가 또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떡의 모양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떡은 좀 그런 단점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무균 포장이 나오는데요. 이 무균 포장은 무균적으로 가공한 식품을 무균실에서 무균 상태 포장재에 담는 거예요. 대표적인 건 햇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무균적으로 가공, 무균실에서 무균 상태 포장재에 담는 포장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장 용기에는요, 식품 표시 기능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일단 소비자에 대해 알려줘야 돼요. 제품의 기본 사항, 안전, 영양 및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요. 광고가 반드시 있죠. 그죠? 포장지를 보면서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하는데 쉽게 구분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품 표시의 방법이 또 정해져 있는데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 단일별 용기 포장에 개별 표시사항 및 표시 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되고요. 한글로 하여야 되는 게 맞지만 외국어를 혼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 표시 활자나 같거나 작아야 돼요. 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표시사항을 표시할 때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표시며 및 정보 표시면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밑에 이제 표시사항 표시 서식 도안이 나오는데 그거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흔히 보는 제품 보시면 주 표시면에 그리고 정보 표시면 이렇게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주 표시면에 들어가는 내용 아셔야겠습니다. 제품명, 내용량, 그 다음에 해당하는 열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표시면 뒤쪽에는 식품 유형, 영업소 장의 명칭, 소재지, 유통기한 등등이 나오는데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정보 표시면, 주 표시면에 들어가는지 이 구분해서 좀 아셔야겠습니다. 자세히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관시 주의사항이 나오는데요. 보관시 주의사항이 자, 냉장 같은 경우에는 0도에서 10도씨 이하에 보관하고요. 미생물의 증식이나 효소에 의한 화학 반응, 변폐 반응을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식품의 저장 기간을 그래서 늘리는 거고요. 떡은 0도에서 60도에서 노화가 계속 일어나는데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노화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냉장고 온도는 피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냉동 보관 온도는 영하 18도 이하로 색소 및 비타민 파괴가나 단백질과 지방의 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떡은요, 영하 20도에서 영하 30도에서 노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떡을 장기 보관하기 위해서는 냉동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죠. 그죠? 어떤 방법이 좋은지. 가장 좋은 방법은요, 초초급속 냉동이 좋은 겁니다. 빨리 냉동시킬수록. 자, 완만 냉동은 천천히 냉동을 시키기 때문에 얼음 결정의 크기가 커요. 그래서 텍스처 품질 손상 정도가 큽니다. 냉각을 빨리 시킬수록, 빨리 시킬수록 품질의 손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이루어진 냉동 방식이 급속, 초급속, 초초급속 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떡류의 보관 관리법 보시면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그죠? 떡은 당일 제조, 당일 판매가 원칙이죠.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떡이 냉장고에 들어가서 백설기가 3일 말랑말랑 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냉장고에 절대 보관할 수 없는 온도, 노화가 빠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쉽지만 당일 제조, 당일 판매가 원칙이고요. 오래 보관된 제품은 판매를 하지 않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떡을 진열하기 전에는 서늘하고 빛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하죠. 그죠? 떡을 밖에 내놓기 전에는 서늘하고 빛이 들지 않는 곳에 일단 보관을 해놓고요. 여름철에는 떡이 금방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때는 반드시 냉동 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포장 방법까지 좀 봤고요. 그 다음부터 다시 또 뒤이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